네, 안녕하세요. 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 첩경 6건 득비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득비. 득비라는 것은 얻을 득자에다가 견줄 비자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견줄 비자는 비견과 겁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견과 겁재, 나의 형제와 동료, 이 비견이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견, 겁재, 이 힘을 빌려서, 힘을 얻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제, 자, 다스린다. 무엇을? 재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 득비 리제라는 것은 그 비견, 겁재의 힘을 얻어서 재물을 다스린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겁쟁제와는 상반된 내용이고, 이 득비리제는 제다 신약, 그죠?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친이라고 하면 이 5개와 플러스 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힘이, 그죠? 한 3할 정도 떨어졌다라는 거죠. 3할 정도인데, 일간이 좀 신약한데, 이 편재 정제가 이제 한 7할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다면, 그, 이거를 두고 이제 제다 신약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7할의 그 많은 재를, 관리할 수가 없기에, 비견겁제의 도움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비견겁제의 도움이 이제 얻게 되면 요게 3할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에너지가 이제 7할 정도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올라가는 것만큼 이 재를 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득비리제, 비견겁제의 힘을 얻어 재를 관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에서는 편재용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편재격인데 겁재를 용한다라는 말씀이고, 물론 이 겁재는 비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간이 좀 신약한 상태에서 재를 다스리기에는 비견보다는 겁재가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재를 더 잘 치어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겁재를 뜻하기 때문에 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여기에는 비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인이 와도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제용겁격. 정제격인데 뭐를 쓴다? 겁재를 쓰는 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격국론에서는 편재용겁, 정제용겁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비견겁재를 써야 되는 사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견겁재가 딱 들어오면 그냥 득비리제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견겁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제 자매로 인한 재물에 이득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도 되는 거죠. 동료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된다. 함께 윈윈 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자회사, 함께 공동 투자를 해서 내 돈을 투자를 해서 함께 이득을 본다. 그죠? 배분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업을 하게 되고, 누구와? 동료와. 굳이 동료가 아니더라도 뭐 같이 이 업계에서 함께, 그죠? 그 공동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주식회사, 그죠? 그다음에 공동 투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득비리제가 됐는데 비견겁재 운이 사라지고 식신상관 뭐 행운이 오게 되면 오히려 일간이 더 약해지고 재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주가 또 제다 신약 사주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하죠. 그죠?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예문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석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득비리제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간은 신약하다라고 이제 보셨습니다. 자, 일간이 왜 신약하다라고 이제 보셨는가 하면 원령이 가을철인데 이 원령을 얻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간이 이제 신령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록 화국이 있고 이 병화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합이 돼서 합거가 돼 있는 상태고, 그죠? 금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을철에 태어난 금이 힘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금도 있고 뭐 해서 이제 일간은 신약하고, 격국은 이 사주의 격국은 이 신월에 경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편제격이 되겠습니다. 편제격. 자, 편제격이 되는데 편제격은 원령을 득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이 모두 4개가 있음으로 해서 강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자고에 이제 보는 입장이 다른데 그 입장 차이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간은 신약하고, 그죠? 우리가 시소 게임이 혹시 아시나요? 보통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일간이 이제 이렇게 신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편제격은 이렇게 왕성하다는 거죠.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힘은 신약한데 재는 이렇게 강하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자, 일간은 보통 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는 바로 이제 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채와 용이 바란스가 적절하게 맞아지게 되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거든요. 그죠? 그건 이제 대통령과 총리, 왕과 총리가 함께 이제 어울려서 정치를 잘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채와 용이 깨져 있는데 여기서 남방 화운이 오게 되면, 자, 일간이 이제 화고 채는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운에서 화를 도와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란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크게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파가탕진, 그죠? 뭐 패가 망신했다는 말도 이제 되겠죠. 해화 무강, 병화 일간의 빛이 사라졌다, 그죠? 어두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진대운인데 임진대운은 왜 그러냐라는 거죠. 자, 임이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이 화를, 그죠? 화를 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간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하필이면 경자년에 자년에 신자진 수국이 돼서 이렇게 일간이 굉장히 이제 채와 용이 완전히 바란스가 깨지기 때문에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신약사주에 제가, 그죠? 이 편제격이 굉장히 왕한데 여기서 칠살을 보게 되면 편관이 칠살이지 않습니까? 이 왕성한 편제가 칠살을 생하고 칠살은 일간을 더욱더 신약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때 파가탕진, 재물, 그죠? 그거를 내가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난강망으로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화일간인데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났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신월에는 그 가을철이고 금의 계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금을 다스려주는, 견제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국가 사회를 봐도 너무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이 강해지면 주변 나라에서
그 강해지는 나라를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간 자체가 병화 일간이기 때문에 선용은 화로 잡지 않고 이제 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이 이제 선용이고, 다음 차용은 그죠? 당연히 화를 용신으로 이제 잡으면 된다. 오화가 용신이다. 차용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를 딱 봤더니 요 임목은 나의 재물에도 이제 해당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재물인데 그 화가 이제 병화가 더 있는 것은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병화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래 병신합수가 돼서 신금도 마찬가지, 병화도 마찬가지 서로의 영향을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금이 있는데 시상 경금이 있는 거죠. 시상 평관격이네, 그죠? 시상 경금인데 이 경금은 사실 바람직한 글자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을철에 지금 화는 약한데 이 경금이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지금 천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왕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경금이 그 천간에서 간목을 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어도 그렇게 나쁜 흉작용은 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금이 이제 인 위에 있네요. 그죠? 목 위에 앉아 있으면 가끔 이거 착각하시는 분,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금이 힘이 강합니까? 인목이 힘이 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금극목이니까 경금이 더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러 있으십니다. 그런데 목 위에 앉아있는 경금은 우리는 지지를 더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명리학에서는 이 경금이 아무리 그 인목을 극한다고 하더라도 인목보다는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12운성으로 절지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간 옆에 또 이제 병화가 경금이 있고, 일간은 오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화가 이 경금을 충분히 다스려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경금은 간목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일간한테 위협적인 존재도 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간은 바로 이제 그 경금의 이제 그 가을철에 이 쑥살지기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이렇게 인과 오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일간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국은 어느 정도 이제 바란스가 맞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요 인목이 오화 옆에 있다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목은 나무인데 생목인데, 자, 오화 옆에 있으면 약간의 이제 소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화가 좋기는 좋지만은 인목과 좀 떨어져 있던가, 그죠? 그 사주 원국에 진토가 있음으로 해서 요 이제 인목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손상이 되지 않으면 더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분이 요때 이제 파가 탕진을 하고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진대운이라고 나오면 임진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죠? 임진 오주가 되는 거죠. 그죠? 사주 팔자가 오주 십자가 되는 거래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일단 용신이 지지 기반에 있을 때는 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운에서. 그죠? 근데 이제 그 임이 들어오게 되면 경금은 임수를 생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 병화일간을 임수는 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대신
사주를 차갑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원래 이 사주는 평강격이었는데 격국과 함께 좀 본다면 평강격인데 평강격이 아니죠. 편제격이죠. 죄송합니다. 편제격인데 이미 오는 이 임대운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평강격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격이. 그래서 편제는 평간을 생하고 평간은 일간을 극하는 모양새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제 진위에 있는 임묘지에 앉아 있는 평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흉하다고는 이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진이 이제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 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임목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진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임목이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진토가 있으면 여기 임목이 있으니까 한층 더 단단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기 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화가 있는데 이 진대운이 옴으로 해서 그죠? 화기가 굉장히 많이 설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일간이 굉장히 신약에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일간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원령을 얻은 평간이 온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요때 이제 수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기간은 이분께서의 그 삶의 형태가 그 계산형까지는 좀 다르게 이 평간 칠살격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과한 투자, 그죠? 돈으로 인한 욕심 이런 건 이제 버려야 되는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진대운 때 굉장히 좋지 못한데 여기 하필이면 또 경자년이 되었습니다. 경자년이 그죠? 경자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경자년에는 이렇게 화기가 약한 상태인데 이 자에서 또 오를 극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신자진 수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을 더욱더 압박하게 되고, 그죠? 평간의 칠살은 임수는 더욱더 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 전체가 그죠?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일간이 이렇게 그 해화 무강이 되고 파가 당진이 된다. 그죠? 자, 재물과 그죠? 가정이 탕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시고 이번 시간은 이제 득비리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